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요 갭이 있지요. 갭을 뚫지를 못했고 요 갭 위에 시가를 저가죠. 저가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코스피 60분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고 5일선 11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선 사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다시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N자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면은, 자, 이거는 코스피 200에서는 21선 뚫었고 11선 뚫었고 5일선 뚫었습니다.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추세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추세를 꺼면은 그 볼리지밴드 하단까지는 내려왔고 역배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지밴드 하단에 들어왔으니까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코스피 200에서는 요 갭을 완전히 메우지 못했습니다. 요 고점하고는 메워졌는데 요 끝나는 60분 봉상의 요 고점과는 갭이 안 메워졌지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제일 특이한 부분, 자, 요거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는 보다시피 이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21선, 5일선, 11선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60분봉을 보게 되면은 볼린지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뭐 11선, 게다가 60일선까지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다. 물론 121선도 뚫었고 121이 아니고 120선, 60분 봉상에 120선도 뚫었고 200선도 뚫었고, 그러니까 60분 봉으로 볼 때는 모든 이평선이 다 뚫린 거죠. 모든 이평선이 다 뚫리고 요 갭마저도 다 메꿔졌습니다. 갭마저도 메꿔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등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는데, 앞서 코스피와 코스피 200이 이 갭이 덜 메워졌지요. 그래서 하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면은 여기 추세를 쭉 거니까 이 추세가 어딥니까? 대략 339.80쯤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포인트 정도, 0.8포인트 정도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 여기서 이 추세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가 이 터널을 다시 뚫고 내려와서 이 하방 추세조차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이것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 추세까지 뚫고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생겼다. 생겼다가 아니고 생길 수도 있다. 고 보는 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날 이 추세를 뚫고 이 추세가 지지 역할을 못하고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39.80쯤 됩니다. 80, 70, 60 요 정도 되겠죠. 시간 좀 지나면은. 그럼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 어떠냐?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339.75죠. 거의 뚫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가는 339.5입니다. 저가로 볼 때는 뚫렸죠. 여기서
5일선과 21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야간 선물로 볼 때. 그래서 야간 선물이 주간 선물에 100%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100%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50% 이상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 이상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래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장이 하지요. 어제는 안 했고 미국장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시 36분이네요. 9시 36분 37분 현재 이래 보면은 S&P 500이 뭐 조금 빠지고 있고 미니 나스닥 100이 조금 빠지고 있고 유로 스톡스가 조금 빠지고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 다 빠지고 있고 동경지수는 조금밖에 안 빠졌고 니케이도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미국 선물과 유럽 증시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기 5일선하고 11선 여기 11선에 5일선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항생을 보면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5일선은 깨고 11선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상해 종합도 좀 빠졌는데 5일선 11선 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추세로 내려오다가 반등이 들어왔다. 이 반등이 대략 50%는 넘었고 0.618 정도에 가까운 반등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A, B, C 하락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근데 요 추세를 뚫고 내려오면은 요 고점은 뚫렸습니다. 요 추세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이 저점이 뚫릴 가능성도 꽤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이 뚫리고 바닥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그 해본다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현금화 시킨 거의 뭐 한 반의 반 정도입니다. 반의 반 정도. 조금 마시란 얘기입니다. 왜냐? 올라간다고는 생각하는데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100% 확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종목이 올라갈지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장이 올라가면 결국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이나 뭐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기는 글쎄요 조금 뭐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일부를 가지고 하방 경직성이 강했던 종목 또는 지수 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익 매매 정도. 이번 컨셉은 뭐냐? 빠진 다음에 여름 랠리입니다. 여름 휴가 랠리. 7월 달부터 시작할지 8월 달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8월 달에 랠리 상방 랠리가 끝이 날지 뭐 9월 달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랠리를 먹기 위한 거지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550억을 샀지요. 근데 장중에는 많이 팔았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이 시작해서 팔다가 쭉 팔다가 오전 어느 순간에 11시 좀 되면서부터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오후 12시 30분이 지나면서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500을 샀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팔고 금융투자도 파는데 외국인은 샀다. 근데 그 와중에 사모펀드가 샀지요. 사모펀드도 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펀드가 꽤 하는데 보면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올라갈 때는 쭉 파는 스타일이 사모펀드고 진짜로 올라가면은 매집을 하는데 이걸 매집으로 봐야 되나 어쩌나가 조금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찌 보면 또 이거 단기 매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 매집으로 매집을 했다가 올라가면은 팔겠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지금까지 마련가와 크게 보면 동일하고, 뭐 작게 보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작게 보면은 대응을 하고, 이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지요. 내려온 걸 보게 되면은 A, 그 다음에 반등 B, 그 다음에 C, 이런 하락이 정상적이죠. 요 선물로서 한번 그어볼까요? 선물로 그어보면은, 자, 여기 바닥이죠. 바닥이면은 여기가 50 라인입니다. 여기가 0.618 라인이죠. 여기가 4분의 3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0.618까지 올라왔고 반등할 만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하락일 가능성이 지금 좀 지지고 있는데, 내일 이 추세를 뚫고 내려오면은 A, B, C 하락일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은 더 많아지겠죠. 하다못해 종가 대비 저점,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더라도, 이거는 ABC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BC 하락이 뭐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뭐 요 정도, 여기 갭이 하나 있지요.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 갭이 하나 더 있나? 여기 갭이 하나 있구나. 요 갭을 메울 것인가, 이 갭을 메울 것인가, 이 갭을 메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한 거는, 처음에 여기서 한번 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요거 떨어질 때 한번 사겠다, 그리고 올라가면 팔겠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요 저점, 요 갭이죠. 갭을 뚫고 내려오면은 매집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팔겠다, 이런 개념을 만 2주 전인가 뭐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충격 파동일 가능성이 많다. 충격 파동은 보조지표가 잘 맞습니다. 요즘 보조지표들이 잘 맞는 거 보니까 지금의 파동은 충격 파동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답은 지나봐야 나오겠지만은 내일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특히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위쪽으로 가면은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하방으로 쭉 빠지면은 뭐 모레나 그 다음 주 보고 매집을 하든 어쩌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이 추세 자체가 뚫린다면은 하방으로 보는 게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추세가 뚫리냐 뚫리지 않느냐,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이 선물이죠. 선물 추세가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쪽에 요 추세가 뚫리냐 뚫리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지금 뚫리려면 한참 떨어져야 되죠. 아직 갭도 제대로 안 메꿔졌는데
대신에 코스피 200은 조금 더 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ABC 흔들기가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흔들기가 끝나면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도 내가 미리 밑으로 내려간다고 꺼놨죠. 요때 이미 꺼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6월 9일이니까 뭐 거의 뭐 오늘이 6월 7월 4일 뭐 거의 뭐 4주 전에 이미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4주 전에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중이다.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렸다가 반등받고 다시 내려온다. 요만큼 내려올지 뭐 더 많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이렇게 내려간다고 예상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